문법도 마찬가지로 매 과마다 두 가지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일과 문법을 한번 살펴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는데, 투부정사 하면 일단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다면, 용법 구분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주로 형용사 형태의 문장이 4개, 그리고 명사형 문제가 하나 혹은 부사가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형용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무엇 하는 혹은 무엇 할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로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은 해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단 예문을 한번 보면 You will have more work,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형용사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꾸며줍니다. 해석도 무엇 할로 해석이 되죠. 설명을 한번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그러니까 요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무엇 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has many books 한 다음에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읽을 책이라면 to rea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would you like something, 무언가를 원합니까? 그런데 어떤 무언가냐면 마실 무언가 라고 한다면 to drink가 되겠죠. 문법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찾아라 혹은 옳은 문장을 찾아라인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물어보는 문장은 항상 이렇게 표시를 잘 해두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이 부분이 꾸며주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적 용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 중에서 형용사 용법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무조건 표시, 그래서 she is looking for a house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앞에 있는 명사 네모 표시해두고 이 네모를 살 집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데, 우리가 live라는 동사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에 살다 라고 할 때 live a house라고 하지 않고, 혹은 I live Korea 라고 하지 않고 live in 장소가 나오죠. 원래 live라는 동사가 live 다음에 전치사를 써주고 장소를 써준다면 투부정사의 형태일 때에도 요 전치사와 항상 세트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live in 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동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해지지만, 동사 하나가 반드시 딱 한 가지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 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전치사가 없거나 항상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write라는 동사인데, writ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글을 쓰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의 종류, 레터, 편지라던가 혹은 소설과 같은 글의 종류가 뒤에 목적어로 오는 동사이죠. 그래서 만약에 I have a letter, 써야 될 편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to write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a pen이
꾸며주는, 꾸밈을 받는 명사라면 우리가 펜으로 펜을 가지고 쓰다 라고 할 때에는 write with a pen이라고 하기 때문에 write with 까지 써줘야 되고, 만약에 종이 위에 쓰다, 나무 위에 쓰다, 뭐 휴지 위에 쓰다 라는 형태가 된다면 a paper, 글의 종류가 아니라 글이 쓰여지는 곳이 나온다면 그것 위에 쓰다이기 때문에 write on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라고 해도 꾸며주는 명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요 네모 표시한 명사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접속사 that이 나오는데, 접속사 that은 I think 하고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목적어 자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사 자리에 오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접속사 that은 문장에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뒤에 주어 동사 형태의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that he is rich 까지가 주어 자리, is true.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he knows, 뭘 아는지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that I want to be a wri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라면 the problem is라는 동사는 뒤에 보어를 취합니다. 그래서 that I lost my key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목적어 형태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다음 밑줄 친 that 중 생략이 가능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대절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로 쓰일 때에는 that을 생략할 수 있지만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에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he knows 라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요 목적어절일 때에는 that이 생략 가능합니다. imagine 이라는 동사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없죠. imagine 다음에 나오는 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the problem is 한 다음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과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문법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명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이 같이 나오는 거죠. I learned how to do CPR. 나는 CPR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주로는 목적어 자리에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y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의문사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쓰일 수 있으나 y는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y 투부정사 형태가 있다면 해석해볼 여지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ow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what은 무엇을 해야 될지 등등이 나오는데 요 네 가지 중에는 고를 때 해석으로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면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무엇 하는지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쓰였는데 어떻게이기 때문에 how to spend money is important. 두 번째로 줄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라고 하면 where to go가 되겠죠. 세 번째로 문제는
그녀의 생일에 무엇을 사야 할지이다 라고 하면 의문사 what을 쓰면 됩니다. What to buy.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으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 플러스 should. 그러니까 to 대신에 절의 형태로 바꾸면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로도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어떤 주어를 써야 될지가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이 주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해석을 잘 해보고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We discussed when to meet. 우리는 언제 만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만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겠죠. 그러면 we discussed 하고 when 투부정사 to 대신에 주어 we should meet 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원급 비교 as입니다. as는 as와 as 사이에 뭐뭐만큼 뭐뭐한의 의미라서 가운데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scared 하면 무서운 이라는 형용사죠. 이런 식의 형태가 오고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비교하는 두 대상이 동등한 상태일 때 원급 비교를 사용한다. 원급 비교는 as 그리고 형용사 부사 as의 형태로 뭐뭐만큼 뭐뭐한의 의미이고 부정문일 때에는 as 바로 앞에 not을 붙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일 때에는 첫 번째 as를 so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ot as 혹은 not so as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발은 너의 신발만큼 크다 라고 할 때에는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혹은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는 객관식 문법 문제가 서술형 문법 문제보다 훨씬 함정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영작을 해보고 내 영작과 보기가 맞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 신발은 너의 것만큼 크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일단 비교구문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구문 외의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내 신발은 크다 가 핵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교구문 너의 것만큼 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본 문장 먼저 만들어 보면 My shoes are big이 되겠죠. 그런데 요 크다라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as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길고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인 형태는 1, 2, 3, 4, 5형식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면 Today is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의 핵심은 춥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춥지 않다를 먼저 완성해주면 Today is not 하고 춥다니까 cold 인데 여기에서 요 형용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as 해서 비교구문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만큼 춥지는 않다. 그 다음 뒷부분에 as 다음에 possible이 나온다면 가능한 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라는 의미죠.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하게 라는 뜻으로 as 하고 주어 can 혹은 could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수영했다 인데 I swam fast 인데 사이에 as possible이 온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이기 때문에 as 그리고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 can 혹은 여기에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could
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삼가 문법도 한번 살펴보면 삼가 문법에는 사역동사가 나옵니다. 일단 사역동사 하면 오형식 동사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사역동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형식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이고, 동사가 일반적으로는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형태가 온다면 투부정사를 쓰는데, 예외적으로 사역동사일 때, 그러니까 have, let, make일 때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부정사를 쓴다 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잘 살펴보고 뒤에 부분과 형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will make, 사역동사 make가 온다면 그 다음에 목적어 your eyes,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feel이 오는 것입니다. feel more comfortable. 설명도 한번 읽어보면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중요하죠. 사역동사에는 딱 세 가지 have, let, make가 있으며 목적격 보어로 원형,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동사 원형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will let you ride my longboard. to ride가 아니라는 것, 요거 구분하는 게 문제 출제 의도입니다. She had the man, 확인하도록, check the machine, 여기에서도 to check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허락하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get이라던가 allow 같은 동사가 나온다면 의미는 비록 시키다의 의미일지라도 이 둘은 결코 사역동사에 속하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만 있기 때문에 요 get이나 allow는 같은 표현일지라도 she allowed the man 한 다음에는 투부정사 to check the machine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격 보어 자리와 동사를 짝꿍으로 연결시켜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준사역동사가 나오는데,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의 성질도 반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이 붙었습니다. help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기 때문에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의미도 도와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이고, 이때 목적격 보어는 동사 원형뿐 아니라 반반 걸쳐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처럼 다른 동사들처럼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message will help you 하면 여기 부분에는 to feel도 되고 그냥 feel도 둘 다 된다는 것이죠. 단 둘 다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둘은 원형과 투부정사이지 ing는 아니기 때문에 ing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과의 두 번째 문법 포인트로는 조건절 if가 나오는데 우리 수행평가에서도 이 부분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조건절 if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if절은 현재 시제, 주절은 미래 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조건절을 이끌며, 여기에서 중요한 점 if절,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if절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 뒤에 부분은 미래이면 미래 시제 그대로 will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절이 if가 데리고 오는 if 주어 동사절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if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일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예문에 보면 if it 하고 sunny tomorrow, 일단 tomorrow가 미래라는 힌트를 던져주고 있죠. 그러면 if절 안에서는 will이 아닌 그냥 현재 시제를 써서 is sunny tomorrow, we can go for a bike ride. 두 번째 문장도 he will, 주절에 일단 미래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if절에서는 여전히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시제를 써서 if he 하고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만두지 않는다. doesn't stop eating fast food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접속사 unless가 나오는데 unless는 if not이랑 같다고 배우죠. 이 unless는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게 의미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개념은 너무 쉬운데 unless 자체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unless나 if가 들어간 문장 5개를 주고 틀린 거 찾아라, 틀리지 않는 거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완전 정신이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unless는 if랑 반대로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로 if not 대신 unless를 사용할 수 있다. unless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와 함께 사용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he will get sick, 그는 아플 것이다 하고 앞에랑 같습니다. 앞문장에 그만두지 않으면 인데 만약에 if not을 하나로 줄여서 쓴다면 unless가 된다는 것이죠. unless he 하고 s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stop에 붙여줘서 stops eating fast food.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심지어 10개를 주고 그러니까 보기 하나당 if 들어간 문장, unless 들어간 문장 이렇게 해서 보기가 5개. 그럼 총 10문장이죠. 이렇게 주고 다음 각각의 의미가 다른 한 쌍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해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과문법을 보면 일단 먼저 가장 핵심인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대명사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 만약에 개념이 조금 흔들린다 하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관계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Global citizens are people 하고 people이라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주어였는데 후로 바뀌게 돼서 뒤에는 동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요거 세모 표시했던 거 있죠. 요 세모를 떠올려야 됩니다. 요 세모 선행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관계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 역할,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주어 역할을, 명사 역할 중에서도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who를 쓸지 which를 쓸지 that을 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일 때에는 who, 사물일 때에는 which, 그리고 둘 다 구분 없이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에 시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예문에서 Global citizens are people 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who는 원래 people이랑 같은 대상이었는데 관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who로 바뀐 것이에요. 그럼 요 동사 부분은 당연히 얘가 people과 같은 대상이다 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s가 붙지 않는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일치를 항상 요 관계사절 안에 있는 수일치, 동사의 수일치는 요 대명사, 선행사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Yuna is talking to a girl. 선행사가 소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주고 만약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때에는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 형태 쓰고 있다. 이 부분까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Jake is wearing a hat. hat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which를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었습니다. I live in a house.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which를 쓰고 수일치도 챙겨야 되죠. 단수이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방법 우리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공통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찾는다. 요게 바로 선행사 찾기이죠. 그래서 Yuna is talking to a girl. She is wearing a glasses. 이렇게 두 개 같은 대상을 찾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관계대명사절은 이 첫 번째 문장의 맨 뒤가 아니라 요 세모 바로 뒷부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게 요 세모가 문장 맨 뒤에 있지만 만약에 문장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치면 이 관계대명사절은 요 문장의 세모를 기준으로 요 문장을 쪼개서 여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Yuna is talking to a girl인데 그 다음에 요 세모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오고 she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로 바꿔서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Who is wearing glasses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마지막 문법 포인트는 띵이 붙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앞에서 뒤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키가 큰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tall student라고 형용사가 앞에서 뒤를 꾸며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띵이 붙는 명사는 이런 명사는 형용사가 거꾸로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것입니다. 단 그냥 더 띵이 혼자 쓰여서 더 띵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띵은 아니고 띵이 반드시 이렇게 some, any, not 같은 것과 결합어일 때만 이 개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you did something wonderful 이라고 하면 wonderful이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것이죠. wonderful something 이라고 하면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원래는 앞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앞에 위치해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우리가 이런 걸 부정대명사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킨다고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쌤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 라고 할 때에는 뭔가 she has, Sam has 무언가 something 그리고 특별히 special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경우에 띵 붙는 명사가 형용사에 의해서 한번 꾸밈을 받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의해서 두 번째로 꾸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형용사는 앞에서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영어는 무조건 긴 게 뒤에 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띵,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하면 무언가인데 없다라는 부정어의 의미까지 더해져서 nothing이 되고 nothing, 잘못된, wrong with the food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좋은 것을 찾았니? 라고 할 때에도 did you find 하고 무언가 이기 때문에 something 하고 좋은 것이니까 good 정도로 쓸 수 있겠죠. 긍정문에는 주로 something, 부정문과 의문문에는 주로 anything을 쓴다고 하는데 의문문에서는 something, anything 둘 다 가능합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이번 문법 포인트에서는 핵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법 부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특히 문법 부분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정도로 확인하면 되지만 그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